붓기 빼려다 살만 더 찐다고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부종 속 시원히 쫙 빼는 진짜 비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와 건강한 삶의 진심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다 해보는데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많은 분들이 부종을 빼고 가벼운 몸을 되찾기 위해 호박즙, 팥물, 옥수수 수염차처럼 붓기 빼는 차로 유명한 것들을 열심히 챙겨 드시곤 합니다.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온통 좋다고 하니 마치 이것만 마시면 내일 아침엔 브레인 얼굴과 가녀린 발목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좋다는 차를 마셨는데 어쩐지 몸이 더 무겁고 아침에 얼굴은 더 푸석푸석 붓는 것 같고 속까지 더부룩한 느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붓기를 빼려고 마신 그 차들이 오히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려 부종을 악화시키고 결국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가진 함정을 보완해줄 아주 특별한 재료가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따라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진짜 마법 같아요. 자, 이제 몸속에 정체된 노폐물과 독소를 콸콸 쏟아내고 돌처럼 단단했던 부종과 작별할 준비 되셨나요? 1부.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그 정체는 살이 아닌 부종입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물만 마시는데도 살이 쪄요. 아무리 굶고 운동해도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정말 제 살인가요? 붓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터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끈질긴 정체는 살이 아니라 부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만성적인 부종을 안고 계십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첫걸음은 체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종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종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좀 부었다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습시라이 꽉 차서 몸이 청은망은 무겁고 우리 몸의 엔진인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장마철 눅눅한 방에 곰팡이가 새울 듯 우리 몸도 습하고 차가우면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굶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운만 쭉 빠지고 몸은 더욱 차가워져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니 지방은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평소 잘 움직이지 않는 팔뚝이나 허벅지 안쪽이 처음에는 말랑하게 붓다가 어느새 단단한 지방으로 변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의 생명수와도 같은 체액, 혈액, 림프액 등은 원래 혈관이라는 고속도로 안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해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체액이 고속도로를 이탈해 혈관 밖으로 줄줄 새어나와 세포와 조직 사이의 틈새, 즉 갓길에 고여버리는 현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이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며 썩고 정체되면서 주변 조직을 퉁퉁 붓게 만드는 겁니다. 지방이 쌓이지 않는 건강한 몸의 기본 조건은 혈액이 온몸을 막힘없이 순환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교통 정체의 원인인 부종부터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 혹시 나도? 지금 바로 체크해보는 부종의 증상들. 부종은 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종 역시 중력의 방향에 따라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의 증상. 잠자는 동안에는 수분이 얼굴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퉁퉁 붓고 얼굴 전체가 달덩이처럼 커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혀까지 부어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자꾸 혀를 깨물어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저녁의 증상.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면 수분은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다리를 보면 아침보다 훨씬 두꺼워져 있고 신던 신발이 꽉 끼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깊게 패어 있다면 심각한 부종의 신호입니다.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는 직장인들의 경우 잠깐 벗었던 슬리퍼 자국이 발등에 선명하게 남아 밤까지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 지방은 찌는데도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종은 수분의 이동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도 1.5kg 이상 체중이 널뛰듯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2kg가 늘었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99% 붓기입니다. 반대로 다이어트 초반 며칠 만에 급격히 빠지는 체중 역시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몸속 수분이 빠져나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1분 만에 하는 부종자가 진단법 정강이뼈, 바로 옆에 말랑한 살이나 발목뼈, 주변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깊게 꾹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재보세요. 만약 1분이 지났는데도 움푹 들어간 피부가 원래대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함유 부종 피팅 에데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런 부종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종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특정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위험한 부종도 있습니다. 신장, 심장, 갑상선 질환의 신호. 한쪽 다리나 팔만 유독 심하게 붓는 경우,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소변 보기가 힘든 경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몸이 극도로 무겁고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약물로 인한 부종, 감기약, 특히 소염진 통제를 먹고 얼굴이 부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소염제, 항생제, 피임약, 혈압약 등 특정 약물은 부작용으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특발성 부종, 특별한 질병도 복용하는 약물도 없는데 몸이 붓는 경우입니다. 생리 직전에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생긴 붓기,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부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부 호박즙 판물 옥수수 수염차, 정말 붓기 제거의 명약일까요? 불편한 진실. 이제 많은 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붓기 제거 3대장의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붓기는 호박즙이 최고지! 라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들을 마시고 붓기가 빠지는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차를 마셨더니 몸이 더 축 처지고 피부는 더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미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이런 차들을 마셨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기능이 더욱 떨어져 살이 더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실 호박즙의 함정 오해의 시작. 사실 임산부 부종을 빼준다고 옛 의서에 기록된 호박은 우리가 아는 늙은 채소 호박남과 난과이 아니라 보석의 일종인 호박후포이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생긴 오해가 민간요법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단기 효과의 비밀, 물론 채소, 호박에도 칼륨이 풍부해서 일시적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어 붓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후 급성염증과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 단기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밀집 지역 약국에서 호박즙을 쌓아놓고 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 복용의 문제점, 혈당. 스파이크, 호박은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입니다. 이것을 푹 고아서 즙으로 만들면 소화 흡수가 빨라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달달한 호박즙, 사실은 설탕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른 미네랄과 전해질까지 함께 빠져나가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는 결국 탈수 증세로 이어져 신진대사를 더욱 느리게 만들고 몸은 수분을 잃지 않으려고 더 필사적으로 물을 붙잡게 되어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차가운 성질의 문제, 특히 산모분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산후에는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부종도 빠지고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호박은 성질이 서늘합니다. 임신 전부터 몸이 차고 소화가 약했던 산모가 호박즙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산후붓기가 더 안 빠지고 시린 관절 통증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팥물의 두 얼굴 팥 역시 칼륨이 풍부해 단기간 붓기를 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팥물을 오래 마시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화장애 유발, 팥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팥죽을 끓일 때 소화에 도움이 되는 찹쌀을 넣거나 팥 시루떡처럼 다른 곡물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 팥물만 단독으로 오래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등 소화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 옛 의서인에는 팥을 오래 먹으면 얼굴이 검어지고 몸이 마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팥물을 오래 드신 분들 중 손가락 마디나 눈 주위가 거무칙칙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탈수로 인해 피부색이 변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 소변을 너무 많이 봐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3. 옥수수 수염차의 진짜 용도.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소변을 시원하게 빼내는 효과가 탁월해 약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는 지금처럼 평상시에 물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급 약재로서의 역할. 옛 어른들이 오줌 소태라고 부르던 급성 방광염, 소변 볼 때 피가 나고 통증이 심한 경우, 요로 결석,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급성 치주염 등 몸의 특정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면서 아픈 급성 염증 상태에서 응급처치로 몸속에 불필요한 열과 수분을 쫙 빼낼 때 사용하던 강력한 약재였습니다. 장기 복용의 위험성. 이처럼 강력한 약재를 평상시에 차로 계속 마시는 것은 우리 몸, 특히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붓기를 뺀다며 3개월간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마시다가 얼굴이 거무죽죽해지고 신장 기능 수치가 나빠져서 병원을 찾은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몸이 차고 소화가 느린 분들이 마시면 탈수와 변비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3부, 진짜 전문가가 추천하는 붓기 제거의 진정한 히어로. 율무. 그렇다면 이 모든 함정을 피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부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율무입니다. 호박, 팥, 옥수수 수염이 강력한 이뇨작용과 차가운 성질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반면 율무는 이들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아주 현명한 재료입니다. 약재명으로는 의인이일인이라고 불리는 율무는 단순히 소변만 빼내는 1차원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 촉진. 율무는 우리 몸의 비장, 피장, 기운을 도와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물을 억지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적인 습기 제거. 관절이나 근육에 정체된 습기를 제거하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붓기는 물론 뻐근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영양. 율무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 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완만한 성질. 성질이 비교적 완만하여 다이어트 한약에도 붓기 관리와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핵심 약재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명품 율무차 레시피 율무도 탄수화물이므로 밥으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영양 성분만 쏙 우려낸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율무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율무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고 율무가 연한 갈색빛을 띌 때까지. 물 500cc/에 잘 볶은 율무를 밥숟가락으로 12스푼 정도 넣고 11~15분간 끓여줍니다. 연한 보리차처럼 구수하게 우러나면 하루 동안 2~3번에 걸쳐 따뜻하게 나눠 드세요. 전문가의 특별 팁. 만약 평소에 배가 유난히 차갑고 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하는 냉한 체질이라면 율무조차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율무차를 끓일 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어 한두 조각 넣거나 말린 생강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추가해서 함께 끓여 드세요. 율무의 이로운 효능은 그대로 누리면서 생강의 온기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4부, 부종의 진짜 주범. 이 식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역시 짜게 먹는 게 문제라니까요. 아마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종의 진짜 주범은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라면을 먹고 붓는 진짜 이유는 짭짤한 국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밀가루로 만든 면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우리 몸은 설탕, 흰쌀밥, 빵, 면, 떡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에게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신장에서 나트륨 소금살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제 탄수화물 섭취, 혈당 급상승, 인슐린 대량 분비, 몸속 수분과 나트륨 정체, 부종 발생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오히려 붓기를 빼겠다고 극단적으로 소금을 줄이면 우리 몸은 전해질 불균형 상태에 빠져 더 심한 부종을 겪게 됩니다. 앞서 부종의 원리가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이 밖으로 새어나간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이때 밖으로 나간 물을 다시 혈관 안으로 끌어당겨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 나트륨과 단백질입니다. 소금의 재발견, 소금은 칼로리가 2원입니다. 그리고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붓기 뺀다고 소금을 안 먹는 것은 홍수를 막겠다면서 강물의 물기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햄, 소시지,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간 아질산 나트륨이나 MSG 같은 나쁜 나트륨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이나 간장, 된장 형태의 건강한 천연 소금을 말합니다. 단백질의 중요성. 단백질은 혈관 속에서 물을 붙들고 있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영화 환자분들이 배에 복수가 차고 몸이 붓는 이유도 간 기능 저하로 단백질 알부민을 생성하지 못해 혈관 속 수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똑같은 원리로 심각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부종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저염식이 아닌 오히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한 맑은 국물이나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시지만 며칠만 실천해보시고는 진짜 신기하게 붓기가 싹 빠졌어요. 라며 놀라워하십니다. 5부 붓기 제로 다이어트 성공.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건강 루틴 마지막으로 붓기 없는 가볍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도 나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꾸준한 운동, 따뜻한 물에서의 목욕이나 반신욕, 족욕은 신부천을 높여 붓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숨만 잘 쉬어도 살이 빠집니다. 숨쉬기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깊은 심호흡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노폐물과 습기를 배출하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추운 날 하고 숨을 내쉬면 입김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호흡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평소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의식적으로 배를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습관화해보세요. 최고의 디톡스는 숙면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 청소됩니다. 밤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몸의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다음날 온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매일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하루 2리터 물 마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미 몸이 붓고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억지로 물을 들이붓는 것은 물이 새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맹물만 계속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져 뇌부종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 따뜻한 율무차나 좋은 소금을 살짝 넣은 미온수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며 현명하게 관리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율무차 한 잔과 깊은 호흡으로 돌처럼 단단했던 부종과 영원히 작별하고 매일 아침 가뿐하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